네, 이번에는 어트리뷰트 마스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트리뷰트 마스터는 배다 FE에서 사용하는 타임조명의 어트리뷰트 정보를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트리뷰트란 뭐냐면 저희가 기술과 커머니티의 특성치를 부여하는데 그 특성을 나타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술의 효율, 이용률, 그리고 투자비, 고정비, 변동비, 이런 특성을 나타낸다,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트리뷰트 마스터를 클릭을 하시면 화면과 같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맨 좌측에 어트리뷰트 목록들이 쭉 나와 있고, 이 우측에 있는 것들은 이 어트리뷰트에 갖고 있는 특성이나 이 어트리뷰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 정보들을 간단히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맨 좌측에는 이제 어트리뷰트에 쭉 나와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258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모형에서 쓰고 있는 게 주로 사용하는 게 한 3, 40개 정도 되기 때문에 여기 258개가 적은 것 같지만은 잘 사용하지 않는 것들도 많이 있어서 모르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자기가 원하는 걸 한번 보고 싶다, 그럼 여기서 클릭을 입력을 하시면 내가 원하는 어트리뷰트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은 그 years가 나와 있는데 이건 뭘 의미하냐면 여기 있는 어트리뷰트를 연도별로 특성치를 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말합니다. 여기 이제 yes랑 no가 써져 있죠. yes라고 써져 있는 것들은 연도별로 이 특성을 부여 가능하다 라는 의미이고, no라는 것은 연도별로 부여 가능하지 않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캡바운드는 뭐냐면 설비 용량 제약을 나타내는데요. 이 설비 용량 제약 같은 경우에는 연도별로 부여 가능하다는 겁니다. 즉 2020년 얼마, 2025년 얼마, 2035년 얼마, 이렇게 이제 설비 용량 제약을 넣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노라고 써져 있는 것들은 이렇게 연도별로 부여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색깔로 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색깔을 보시면 빨간 거는 not inter extrapolate, 녹색은 inter extrapolate by default method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걸 설명해 드리기 전에 일단 타임즈 모형에서 인터폴레이션은 내삽이고요, 엑스트라폴레이션은 외삽입니다.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 타임즈 모형에서는 제가 데이터를 만약에 이 모형이 만약에 2020년부터 2040년까지 돌리는 모형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2035년하고 2025년하고 2035년을 넣게 되면 중간 데이터가 없지 않습니까? 중간 데이터가 없는데 이것을 타임즈 모형에서는 그 두 가지 데이터를 넣으면은 그 데이터 사이의 값을 선형으로 이어서 데이터를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두 데이터 사이에서 추정하는 것은 내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를 벗어난 두 데이터 사이가 아니라 한 데이터의 바깥쪽으로 추정하는 것은 이제 외삽이라고 합니다. 두 데이터는 이제 선형으로 추정을 하는데 외삽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추정을 하냐면 그 마지막 데이터가 쭉 이어진다라고 가정을 하거나, 또는 마지막 데이터, 즉 지금 가정하는 게 2040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2035년까지 데이터를 넣기 때문에 2040년까지 2040년의 데이터가 0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고 추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사용자가 하나를 선택해서 사용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디폴트로 여기 나와 있는 디폴트 메소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방법이냐면 여기 마지막 데이터가 쭉 이어진다는 걸 가정을 해서 쭉 이어진다는 걸 가정을 해서 데이터를 추정을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내삭과 외삭인데요. 그러면 여기 빨간색은 뭐냐? 인터폴레이션, 내삭과 외삭이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캡 바운드, 여기 아까 제가 설비 용량이라고 했죠. 설비 용량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5년 데이터를 넣고 2035년 데이터를 넣어도 그 중간에 있는 데이터들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딱 2025년, 2035년만 적용이 됩니다. 근데 여기 액트 코스트, 이거 같은 경우는 변동비를 나타내는데요. 이 변동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2025년에 0, 그리고 2035년에 10을 넣게 되면은 그 중간에 데이터들을 이걸 선형으로 이어서 추정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2025년에 0 넣으면 2026년에 1, 2027년에 2, 2028년에 3 이렇게 해서 데이터를 쭉 추정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돼서는 제가 시스템 세팅 파일 설명을 드릴 때 내사과 외사를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프로세서하고 커머디티에 보면 이제 보라색이 표현, 보라색이 이렇게 칠해져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여기 뭐 required라고 써져 있죠. 이건 뭐냐면은 이 어트리뷰트를 쓰게 되면 이 어트리뷰트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된다는 걸 나타냅니다. 즉 예를 들어서 캡 바운드는 설비 용량이죠. 설비 용량은 어떤 걸 필요하죠? 기술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세스 정보가 필요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액트 코스트, 이거 아까 이게 변동비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당연히 기술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 이제 밴드 넷은 뭐냐면은 이게 여기 이제 설명이 이쪽에 나와 있는데 바운드 에미션 배출량을 제약하는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 배출량을 제약하려면 어떤 이제 배출가스를 제약할 건지를 지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연히 커머디티 정보가 필요로 한 거죠. 그러면 위에 보시면 또 프로세스랑 커머디티에 두 개 또 칠해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거는 뭐냐?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CEFF가 뭐냐면요. 커머디티 베이스 이피션시입니다. 즉 뭐냐면 어떠한 발전소가 있습니다. A라는 발전소가 있는데 이거는 두 가지 연료를 쓸 수 있어요. 하나가 이제 유연탄, 하나가 무연탄이라고 하면 유연탄 같은 경우에는 40%, 무연탄 같은 경우에는 30% 효율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A라는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유연탄을 쓸 때 40%, 무연탄을 쓸 때 30%.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정보가 다 필요한 거죠. A라는 발전소도 있어야 되고, 유연탄이냐, 무연탄이냐, 이 정보가 동시에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가 칠해져 있는 거는 두 개의 정보가 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타임 슬라이스는 뭐냐면 여기 있는 어트리뷰트를 일단 타임 슬라이스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타임 슬라이스는 뭐냐면은 제가 이거 시스템 세팅 파일을 또 설명할 때 또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년 이하의 시간 단위를 나타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현실 세계는 1년을 뭘로 나타냅니까? 12개월, 월로 따지면 12개월, 일로 따지면 365일, 그리고 시간으로 따지면 8760시간으로 나타냅니다. 8760시간을 나타내는데 타임즈 모에서 동일하게 기준은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으로 맞춰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거 나누면은 그 나눠진 그 시간 단위에 이 어트리뷰트의 특성치를 부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여기 회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디폴트로 적용이 가능하다. 그걸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특정한 타임스라이스 시간 단위, 그 세부 시간 단위별로 특성치를 부여하지 않으면 애뉴얼, 여기 나와 있는 애뉴얼은 뭐냐? 연 단위로 적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액티비티 바운드는 보시게 되면 바운드는 액티비티 오브 프로세스입니다. 즉 기술의 활동 단위를 나타내는데요. 활동량을 제약할 때 쓰는 어트리뷰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술의 활동량을 제약을 하는데 제가 만약에 1년 이하 시간 단위, 시간 단위로, 그 활동량을 제약할 수도 있고요. 시간 단위로. 1시간, 만약에 1년을 8760시간을 나눈다면, 시간대별로 제가 활동량을 제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의미는요.
근데 만약에 제가 각 시간대별로 활동량을 제약하지 않으면 그거는 연 토탈 해가지고 제약이 사항에 들어간다는 거죠.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아마 여기서는 이제 좀 이해가 덜 되실 텐데 BY 템플레이트 모형 만들고 할 때 또 상세하게 다룰 일이 있어서 그때 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리미트 타입은 뭐냐면 부동어 관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트리뷰트를 제가 설정을 하고 부동어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의미냐면 뭐 간단히 말씀드리면 제가 아까 전에 여기 캣바운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캣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설비 용량 설비 용량을 어떻게 주느냐면 최대 얼마 이상 줘라 또는 최대 얼마까지만 줘라 그리고 최소 얼마 이상 줘라 그리고 아니면 딱 맞게 얼마만큼만 줘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 얼마까지 줘라는 건 up 그리고 최소 얼마 이상 줘라 그건 low 그리고 딱 맞게 줘라 그건 fix라고 표현이 되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색으로 표현된 것들은 그런 부동어 관계를 부여할 수 있다 라는 걸 의미를 하고 이 up이라는 거는 제가 만약에 부동어 관계를 표현하지 않으면은 디폴트로 여기에 써져 있는 값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캣바운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뭐 최소 얼마 그냥 딱 맞게 얼마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 최대 얼마까지만 설치하라 그런 관계로 특성 수치가 부여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제가 모형 만들면서 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커런시 같은 경우에는 비용과 관련된 어트리뷰트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지 어더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이 타임즈의 다른 모형, 스토캐스트 타임즈 모형이 있는데요. 거기서 요하는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엘리어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건 브라우저 에디트 설명을 해드릴 때 잠깐 설명했었는데요. 여기 있는 맨 좌측에 나와 있는 여기 어트리뷰트 같은 경우에는 타임즈 모형에서 정식으로 사용하는 어트리뷰트 네임 그 이름입니다. 근데 여기 엘리어스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제가 이제 베다 FE 엑셀 파일에서 또 엑셀 파일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동일 기능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다 FE에서 이 이름을 쓰더라도 이 타임즈 모형에서는 이 이름으로 이제 인식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디스크리션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아까도 제가 이걸 보고 설명을 한번 드렸죠. 액티비티 바운드는 뭐다. 바운드 온 캡 바운드는 뭐다. 이런 걸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건 그냥 지금 어트리뷰트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고 있다 정도만 그냥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트리뷰트 마스터에서는 이걸 상세하게 여기서는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냥 여기에는 어트리뷰트 목록이 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는 그거의 특성을 간단하게 나타낸다 이 정도만 아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용을 할 때는 주로 어떤 걸 사용을 하냐면 보통 이 어트리뷰트 제가 모르는 게 나오면은 그게 어떤 의미이고 그리고 요하는 정보는 어떠들이 뭐고 이런 것들을 주로 봅니다. 그리고 가끔은 이제 내삽과 외삽이 적용되는지 안 되는지도 확인을 하고요. 가장 많이는 의미를 이제 확인할 때 사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